안녕하세요. 스프링 프레임워크 윤재성 강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IOC 컨테이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스프링에 관련된 다양한 개념이라든가 예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기반이 되는 그 주요한 그 개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제일 처음 배워야 될 개념이 바로 IOC 컨테이너가 됩니다. 자, IOC 컨테이너. 먼저 IOC에 대한 개념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Inversion of Control, 제어 역전이라고 부릅니다. 자, 원래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가 코드를 만든 순서대로 프로그램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무슨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두 번째 무슨 작업을 하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세 번째 무슨 작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객체 생성부터 시작해서 객체의 값을 세팅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개발자가 다 코드로 만들어서 작업을 해야 되는 건데요. 제어 역전 개념 자체는 개발자는 몇 가지 중요한 정보만 세팅해 주게 되면, 개발자가 몇 가지 중요한 정보만 세팅해 되면 프레임워크가 해당 그 개발자가 세팅해 놓은 데이터를 분석해서 코드가 어떻게 동작을 해야 되는지 그에 대한 부분을 프레임워크가 처리하는 걸 의미를 합니다. 즉 개발자가 코드를 만들어서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실행되는 이 개념과 달리 개발자가 몇 가지 데이터만 세팅해 주시면은 프로그램이 어떻게 흘러가야 된다라는 이 전체 프로그램을 제어하는 거를 개발자가 갖는 게 아니라 프레임워크가 갖는 거를 제어 역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스프링에서는 그 다양한 여러 가지 작업들을 여러분들이 간단한 그 세팅으로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스프링 프레임워크는 XML로 작업하는 방법, 자바 코드로 작성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떠한 방법을 이용하든지 간에 프로그램의 어떠한 프로그램의 흐름에 관련된 세팅을 여러분들 해주시게 되시면 이 세팅된 정보를 이용을 해서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객체도 만들고 프로그램 코드도 실행하고 해가지고 전체 코드가 전체 프로그램이 흘러가는 순서를 프레임워크가 결정을 하게 되는 게 바로 IOC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간단하게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프로그램이 종료가 될 때까지 이 코드의 흐름을 개발자가 다 만드는 게 일반적인 프로그램인데 IOC 개념을 적용한 개발 방식은 개발자가 몇 가지 세팅만 해주시면 그 세팅된 정보를 토대로 해서 프로그램이 흘러가는 부분은 프레임워크가 제어한다라는 거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게요. 여러분들이 웹 개발이라든가 이런 개발을 해보시면 느끼시겠지만 그 작업이 계속 반복해서 작업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작업이 뭔가 반복이 되는 작업이 코드 작성 순서가 반복이 되는 그런 게 많기 때문에요. 그 반복이 되는 코드를 개발자가 일일이 매번 만드는 게 아니라 프레임워크에서 미리 다 구현을 해 놓았고요. 몇 가지 프레임워크 쪽에서 결정할 수가 없는 예를 들어서 어떠한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를 만든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에 관련된 정보는 이 프레임워크가 스스로 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 결정해야 되는 부분을 바로 이 결정해야 되는 부분을요. 이 IOC 컨테이너 즉 프레임워크 쪽에서 작업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IOC 컨테이너를 통해서 먼저 작업을 해 볼게요. 바로 빈 객체를 생성하는 것과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 빈 객체를 생성하는 부분과 관련이 있는데요. 이 IOC 스프링에서의 IOC 컨테이너는 이 포저 클래스라는 거를 아주 핵심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포저 클래스는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자바 빈입니다. 어떠한 변수들이 성형되어져 있고 해당 변수의 값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그런 딱 그 부분만 구현되어져 있는 거. 아니면은 데이터베이스하고 연동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뭐 DAO나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거, VO나 DAO 역할을 해주는 이러한 클래스들을 포저 클래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자바의 모델이나 기능이나 프레임워크 등에 따르지 않고요. 홀로 독립적이며 단순한 기능을 가진 객체들을 포저 클래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떠한 뭐 다른 클래스하고 엮여가지고 해당 클래스가 뭐 변경되면 따라서 변경돼야 된다라든가 뭐 이런 거 전혀 없는 것들 이런 거 있죠.
뭐 학생 정보를 관리하는 학생 클래스라든가, 뭐 학교 정보를 관리하는 학교 클래스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포저 클래스라고 부릅니다. 자바에선 이런 포저 클래스들을 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스프링의 IOC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XML이나 자바 코드를 가지고 설정한 정보고요, 메타데이터는. 그리고 이게 만들어 놓은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이 이 스프링 컨테이너, IOC 컨테이너가 여러분들이 설정해 주신 정보를 읽어가지고요. 그 정보를 토대로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를 만들어서 그 객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반환하는 이러한 구조로 되어져 있는 게 IOC 컨테이너입니다. 우리 전에 헬로 월드 EN 클래스를 헬로 월드 KO로 변경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쵸? 그래서 그 XML 상에 기록되어져 있는 정보를 토대로 해서 객체를 만들어서 반환을 하고 이러한 작업을 해주는 게 iOS 컨테이너라고 부르시면 되시겠습니다. 이 그 프로그램이 흘러가는 이 흐름에 관련된 이 정보를 XML로 만들 수도 있고 자바로도 만들 수 있는데요. 스프링 초창기 때부터 사용했던 방식인 XML을 사용하는 방법부터 먼저 살펴보고요. 이후에 자바 코드를 가지고 하는 방법을 이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OC 컨테이너는 종류가 크게 빔 팩토리랑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 두 가지가 있는데요. 빔 팩토리는 옛날 버전에서 사용했던 거고요.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버전이 되겠습니다. 이 스프링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에는 항상 최신 버전을 사용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따라서 뭐 2점대를 쓸 수도 있고요. 3점대를 쓸 수도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4점대 버전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과거 옛날 버전을 사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두 가지 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만 됩니다. 자, 먼저 빔 팩토리부터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객체를 생성을 하고 이를 전달하는 거, 그리고 상속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세팅할 수 있는 게 바로 빔 팩토리입니다. 이거 기능밖에 없습니다.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를 만들어서 객체의 주소값을 반환하는 딱 거기까지의 기능만 갖추고 있는 게 빔 팩토리라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이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를 통해서 객체를 생성하는 것과 뭐 상속 관계, 이거 빔 팩토리가 가지고 있는 거 그대로 다 쓸 수 있고요. 그거 외에 국제화 지원 등 문자에 관련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빈의 이벤트, 만들어진 객체에 대해서 어떤 이벤트 같은 걸 처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객체 생성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 부분들을 자유롭게 제어할 수 있고 참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는 게 애플리케이션 컨텍스트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제를 만들면서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의 New의 메이븐 프로젝트 클릭해 주시고요. 자, 해주시고, 자, 체크박스 체크해 주시고요. 체크박스 체크해 주시고, 넥스트. 자, 얘는, 자, 이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그룹 아이디는, 아티팩트 아이디는요, 자, IOC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룹 아이디하고 아티팩트 아이디는 여러 가지 뭐 자유롭게 주셔도 됩니다. 해주시고, 피니시 눌러주겠습니다. 자, 먼저 XML 파일 세팅부터 할게요. 자, 먼저 폼.xml 파일을 열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먼저 열기 전에 자, 방금 만드신 프로젝트에 있는 폼.xml 자, 열어주시고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만큼을 복사해 주시고요. 여기 밑에다가 붙여넣기. 그리고 컨트롤 A 누르셔서 다 골라주시고요. 컨트롤 Shift F 하셔서 한번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장을 해 주시면은요. 저장해 주시면 작업이 끝나고요. 항상 메이븐 디펜던시스에 이렇게 라이브러리가 잘 들어가는지 꼭 확인을 해 주세요. 자, 다음에 src의 메인의 자바에서요. 마우스 클릭,
자, 마우스 클릭, 뉴에, 자, 패키지고요. 자, com.co.canvas. .main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니시 눌러주시고요. 메인에서 마우스 클릭, 위에 클래스 골라주시고요. 얘는 메인 클래스. 자, 퍼블릭 스태트 보이드 메인도 체크해 주세요. 이렇게. 자, 피니시 눌러주시고요. 자, 이제 IOC 컨테이너를 테스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빈 객체를 정의하는 코드를 가지고 있는 XML 파일이 패키지 안에 들어있느냐, 패키지 외부에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코드가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먼저 빈 팩토리를 먼저 테스트해 보도록 할 텐데요. 빈 팩토리를 테스트할 때 사용할 XML 파일을 이제 패키지 안에 들어있느냐, 패키지 바깥에 있느냐, 양쪽 다 테스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빈 객체만 설정을 하는데요. 뒤에 가면 이제 더 많은 거를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설정에 관련된 정보를 XML 파일에 기록해 놓으면은요, 이 IOC 컨테이너에 의해서 XML 데이터들을 로딩을 해가지고 그거와 관련돼서 뭐 객체도 만들어지기도 하고 기타 다양한 작업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IOC 컨테이너라고 부르고요. 자, 총 4가지를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메소드별로 나눠서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src의 메인의 자바에서요. 마우스 클릭, U에 패키지 골라주시고요. kr.co.softcanvas 그리고 config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패키지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피니시 해주시고요. 자, binz.xml 복사하셔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빈을 하나 정의할게요. 자, 마우스 클릭, U에 패키지 클릭해 주시고요. campus.binz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를. 자, binz라고 하도록 하겠고요. 자, 피니시 누르겠습니다. 자, binz 패키지에서 마우스 클릭, U에 클래스 골라주시고요. 얘는 테스트 bin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피니시 눌러주시고요. 자, 얘는 뭐 아무것도 구현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객체를 생성하고요. 객체가 잘 생성됐는지 뭐 주소값을 찍어보는 정도, 그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bin.xml 열어주시고요. 여기서 bin을 정의할게요. 자, bin id는요, test1이라고, t1이라고 하도록 하겠고요. 클래스는 자, kr.co.softcanvas binz에 있는 테스트 bin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bin을 정의해 주시고요. 자, 메인 클래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얘는 bin 팩토리 사용입니다. bin 팩토리는 디플리케이트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건데요. 네, 여러분들이 3점대 버전을 기반으로 프로젝트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스프링 버전 같은 경우에는 제가 특별히 언급을 드리지 않는 이상 4점대에서도 되고 5점대에서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public static 자 테스트 1이라고 하도록 하겠고요. 자, 이거 인팩토리 자 패키지 내부 이렇게 할게요. void 해주시고요. 자, 클래스 패스. 자, 먼저 이 패키지 안에 들어가 있는 이거를 쓸 겁니다. 그럴 때는 먼저 클래스 패스 리소스. RES는요, new 클래스 패스 리소스. 해주시고요. 여기 경로를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kr.co.softcampus.config라고 되어져 있죠. kr.co softcampus config 여기 안에 들어있는 binz.xml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이게 IOC 컨테이너입니다. XML bin 팩토리 자 팩토리는요 new XML bin 팩토리
res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선 그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디프리게이트 된 겁니다. 자,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실행해 주시면 뭐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테스트 빈점 잡아가지고 여기 생성자 하나 만들어 줄게요. public test bin system.out.println 자, 테스트 빈의 생성자 라고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자, 요거 객체가 만들어지면 생성자가 호출이 돼서 요게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 상태에서 실행 눌러주시면은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죠. 그쵸? 출력이 아무것도 안 됐기 때문에 콘솔에 아무것도 안 뜨는 겁니다. 이 빈 팩토리 같은 경우에는요, 그 XML 파일을 로딩을 할 때 여기에 정의되어져 있는 빈 객체를 바로 생성하지 않습니다. 이 이후에 보실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조절하실 수 있으십니다. XML을 로딩하자마자 여기에 있는 객체들을 다 미리 생성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필요할 때마다 객체를 생성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데요. 이 XML 빈 팩토리도 물론 조절이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자동으로 객체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빈 객체를 사용하기 위해서요. 여러분들이 자, t1은 자, factory.getBin 자, id가 t1이었죠. testbin.class 이렇게 해주시고요. system.out.printf t1 이렇게 해서 출력해 보시고 실행해 보시면은요. 자, 죄송합니다. 자, 이거를 지우고요. 메소드로 호출해 볼게요. 호출을 안 했네요. 자, 실행해 주시면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로그만 찍히고 생성자는 출력되지 않는 거 보실 수 있으십니다. XML 로딩하자마자 객체가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자, testbin t1은요. 자, factory.getBin 자, id가 t1이었죠. testbin.class 해주시고 system.out.printf 이렇게 해주시고 실행해 주시면은 생성자 호출되고 객체 정보도 잘 출력되는 거 보일 수가 있으십니다. XML을 로딩할 때 객체가 생성되지 않고요. getBin 메소드 호출해서 객체를 가지고 올 때 객체가 생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같은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빈 객체를 받아오면 또다시 객체가 생성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system.out.printf t2 자, 이렇게 해서 아이디가 똑같은 빈 객체를 받아와 봤습니다. 실행해 주시면 생성자는 역시 한 번만 호출되고요. 똑같은 거 보시죠. 그래서 아이디가 t1이 빈 객체를 가져올 때 객체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한다면 객체를 생성하고 주소값을 받고요. 그걸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습니다. 컨테이너는 뭔가 보관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객체를 IOC 컨테이너가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필요할 때 같은 아이디를 가지고 객체를 가지고 오시면 이미 그 생성된 객체 주소값을 여러분들이 받아다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bin.xml을 복사하셔가지고요. 패키지 바깥쪽, 즉 여기 클릭하시고 이렇게 붙여넣기 할게요. 여기다가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bin.xml 복사하셔서 프로젝트 클릭해 주시고 컨트롤 V 해주시면 됩니다. 자, 얘는 bin, id는 t2라고 하도록 하겠고요. 자, kr.co.softcanvas 빈지에 있는 테스트 빈 클래스를 이렇게 정의할게요. 빈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빈 팩토리를 이용을 해서 패키지 외부에 있는 걸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 외부라고 하도록 하겠고요. public static void test2 해주시고요. 자, file system 자, 리소스. 자, 우리가 패키지 안에 있는 거 쓸 때는 클래스 패스 리소스였는데요. 패키지 밖에 있는 거 쓸 때는 파일 시스템 리소스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얘도 XML 빈 팩토리를 쓰는 거기 때문에 디프리케이트 돼서 현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파일 이름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XML bin factory. 팩토리는요, new XML bin factory. 자, RS라고 해주시고요. 자, 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빈 T1은요, 팩토리. 얘도 그냥 한번 실행해 볼게요. 해주시고, 자, 여기 올라가셔서 주석 처리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실행해 주시면은 생성 조출 안 됐죠, 그쵸? XML 빈 팩토리는 XML 데이터 로딩을 하시면 기본적으로 정의되어져 있는 빈 객체들이 자동으로 생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겟빈 할 때만 객체를 받아와야 될 수가 있고요. 테스트 빈 T1은요, 팩토리.get빈. 그 동일한 아이디의 빈 객체를 여러 번 가져왔을 때 계속 같은 객체 주소값만 가져오는 거는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get빈 할 때마다 매번 객체를 생성할 수도 있고요. 네, 그건 조절하시면 되십니다. T1. 그래서 아이디가 T2인 빈 객체를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해 주시면 get빈 할 때 객체가 생성되는 거 보일 수가 있으십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별다른 설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동일 아이디의 빈 객체를 가져와 주시면은 같은 객체, 즉 전에 만든 객체의 주소값을 받아다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get빈 할 때마다 새로운 객체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실행해 주시면 이렇게 똑같은 나오는 거 보이시죠? 자, 이번에는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버전에서 지금 이제 사용하는 이제 이게 그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얘는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입니다. 패키지 내부입니다. 자, public static void test 3이라고 하도록 하겠고요. 자, 패키지 안에 있는 XML을 가지고 작업을 할 때는요, 클래스패스 XML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라는 클래스를 사용합니다. 클래스패스 XML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 new 클래스패스 해주시고요. 경로 적어주면 됩니다. 자, 경로가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kr에 co에 소프트 캠퍼스에 config에 있는 binz.xml 이렇게 되고요. 얘는 닫아주셔야 됩니다. 이 닫아줘야 되는 이유는 이제 뒤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XML 파일을 로딩만 했습니다. 여기가 XML 파일 로딩하는 건데요. 자, 이거를 위로 올라가셔서 얘는 주석 처리해 주시고 테스트 3으로 출할게요. 해주시고 실행해 주시면 자, 생성자 호출된 거 보이시죠? 이 클래스패스 XML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는 여러분들이 다른 설정해주지 않으시면 binz.xml에 정의되어져 있는 빈 객체들이 자동으로 다 생성이 됩니다. 근데 이건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getBin 메소드로 출할 때 객체를 생성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동으로 생성되게 만들 수도 있고 XML 빈 팩토리와 좀 다르죠. 그쵸? 그래서 지금 상태, 즉 별다른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XML을 로딩하자마자 객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객체의 주소 값을 받아다가 사용을 하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ctx.getBin t1 해주시고요. testbin.class 저 같은 경우에는 XML 사용하는 것보다 그 자바 파일에다가 설정해서 하는 거를 더 좋아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처음 배우고 계시는 거니까 당분간은 XML을 계속 이용하는 방법을 쓰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를 계속 이용하도록 할 겁니다. 똑같은 아이디의 객체를 가져와 보시면은요, 똑같은 객체가 나옵니다. 아이디가 똑같은 거를 가지고 나오시면 계속 같은 객체 주소값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조절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실행해 주시면은 이렇게 같은 객체 주소값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번에는 패키지 외부에 있는 걸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 패키지 외부입니다. 자, public static void test 4 해주시고요. 자, 아까 클래스패스 XML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 썼죠?
패키지 내부에 있는 거를 쓰실 때는 클래스 패스 XML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인데요. 패키지 외부에 있는 거는요. 자, 파일 시스템 어플리케이션, 파일 시스템 XML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를 씁니다. 자, 클래스가 달라집니다. 자, 파일 이름만 넣어주시면 되시겠고요. 닫아주시고요. 자, 해주시고 위로 올라가서 이걸 한번 호출해 볼게요. 자, 테스트 3은 주석 처리해 주시고 테스트 4 이렇게 해서 실행해 주시면은 생성자 마찬가지로 호출되는 거 보이시죠? 자, 얘도 별다른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객체를 생성할 때 자동으로 XML 파일을 로딩할 때 자동으로 객체가 생성이 됩니다. 자, 주소값 가져와 볼게요. ctx.getBin. 자, getBin 하시면은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객체 주소값을 받아오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테스트빈 t2는요, getBin. system.out.printf. 자, 이렇게 해주시고 실행해 주시면은 이렇게 똑같은 객체 주소값 나오는 거 보일 수 있으십니다. 이렇게. 자, B가 아니라 N이죠. 그쵸?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나오는 걸 보일 수가 있으십니다. 자, 지금까지 IOC 컨테이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XML 파일에다가 필요한 정보들을 설정해 주시면 그 정보들을 토대로 해서 객체가 만들어지고 뭐 기타 다양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랑 이제 앞으로 쓸 때는요,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프링 프레임워크는요, IOC 컨테이너를 이용을 해서 빈 객체들을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XML에다가 빈을 정의해서요, 빈 객체를 만드는 거에서부터 쭉 이어서 개념들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IOC 컨테이너는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